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감기다 보니까 반감기에 대랑 관련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랑,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랑 결부돼서 이번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한번, 네, 그래서 사람들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한번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득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그냥 대충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좀 약간 가격 바뀌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44K에 있고 이더리움이 3K에 있습니다. 가격이요. 시가총액은 네, 84만 밀리언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37만 밀리언 달러. 도미넨스는 지금 이제 거의 비트코인은 40%를 좀 넘는 게 좀, 네, 일상이 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18.7%로 비트코인이랑 한 2.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할이 이제 코인 내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뭐 블록체인의 석유라고 해서 지금 디파이랑 NFT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2100만 개밖에, 최대 2100만 개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고 지금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제도권에서도 이제 자산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대 공급량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화폐로 쓰일 목적을 생각을 해서 발행량의 제한을 안 뒀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이제 무한대로 공급할 생각은 없고, 디플레이션 화폐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급량이 한 1900만 개 정도 된, 지금 이제 채굴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분실된 양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정도는 분실이 됐다고 추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더리움은 현재 1.2억 개 정도가 채굴이 돼서, 네,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락업된 물량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하루 생산량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0개의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000개씩 이더리움이 하루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율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코인의 증가율, 코인의 개수가 증가하는 내용인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8% 정도,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에는 3.6%였다가 반감기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1.8% 정도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 화폐가 됐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1년 8월에 EIP 1559, 1559 업데이트 이전에는 4%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다가 작년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율이 1.2% 정도로 비트코인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100%는 아닌데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가, 디플레이션 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2억 개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양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는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저인플레이션 화폐가 됐다는 점이 이제 희소성을 갖는다는 점이죠. 네, 비트코인 반감기를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역추적해가지고 그동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율이 한 얼마 정도 됐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와서 하루 생산량이 처음에 한 7,200개 정도가 됐어요. 지금처럼 이제 반감기를 여러 번 맞기 전에 처음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최초 2009년도에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975%인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게 되고,
반감기 맞을 때마다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율이 반으로 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3%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2024년도에 반감기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0.8% 이하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네,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분실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희소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거 언제 일어났냐 보면은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 28일, 그리고 두 번째는 16년 7월 10일,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5월 12일로 4년보다 좀 더 안 되는, 그러니까 4년보다 한 2, 3개월이 부족한 반기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반감기는 2024년 2월 26일 정도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채굴자들의 이런 해시력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뭐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따져보냐면요,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제일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반감기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대략 2년간의 시간이 좀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감기 예정인 이제 2023년 2월부터, 그러니까 반감기가 2024년 2월 26일이니까 2023년,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부터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안전한 기간 안에서도 한 30%에서 30%, 그러니까 30%의 폭락은 아마 되게 쉽게 일어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50% 정도의 대폭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네, 그래서 반감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훨씬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터질 쯤 해가지고 러시아랑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잘 갖고 있다가 추가로 더 매입하는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즉 반감기 1년 전, 그러니까 1년이 그러니까 반감기 1년 전까지 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2013년 11월 27일 이제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이제 한 $1,000였는데 최저점까지 이제 152불까지로 한 87%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제 엄청난 불장 이후에도 이제 최고점 19K까지 갔다가 3K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한 83%까지 떨어졌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 2021년 11월 10일이 이제 고점이었죠. 이 고점 대비해서 예전처럼 떨어진다고 하면은 69K에서 13K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꼭 일어나란 법은 없는데 과거에 2번이나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실 엄청나게 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 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예상일 뿐이고 이제 지금 제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제 예측할 수 없고 이제 충분히 웬만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코인 시장이어서 최고점 대비 80%까지 떨어지는 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라기보다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다음 매매 계획은 일단 내년 2월, 2024년 3년 2월에는 비트코인 이제 적립식 매수를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월 현금 흐름에 맞춰서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폭락 시기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의 여유 현금은 꼭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2024년 2월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 밴드는 엔벨롭 같은 이런
상하단 폭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좀 하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불장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알트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은 알트 비중을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025년 2월 정도가 되면은 슬슬 이제 비트코인 코인의 비중을 레버리지를 좀 축소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굉장히 매도 시점을 되게 잘 잡더라고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따 설명하면 될 텐데, 이더리움 재단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포착이 되면은 이제 빠른 엑시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분 후 이거 끝난다고 되는데요. 지금 몇 장이 남았지?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제 계획일 뿐이고, 사실 계획이라는 건 항상 이제 현실에 닥쳐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은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주요 업데이트가 이제 작년 8월에 EIP 1559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더리움 수수료, 즉 가스비를 그전에는 이제 소각하지 않고 이런 채굴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추가로 얻는 보너스였는데 이더리움 수수료가, 근데 이 작년 8월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의 극히 일부만 그런 채굴자들한테 보상으로 주고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냥 다 소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행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확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업데이트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샤딩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샤딩이 이더리움 2.0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현재보다 이제 최소 64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업데이트인데,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64배가 빨라진다기보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속도가 더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롤업이라고 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법원의 상하급심 구조로 나눠가지고 이더리움의 업무량을 좀 레이어 2로 다 넘겨서,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즉 1000배 정도 빨라질 수 있는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씩 이제 일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EIP 1559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P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임프로버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개선 사항에 대한 이제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 수수료 체계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더리움 채굴 생산성이 30%까지 하락을 할 정도로 채굴자들한테는 사실 좀 안 좋은 업데이트였어요. 대신에 이더리움 보유자들한테는 좋은 업데이트였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이 채굴자들이 이런 채굴한 수익이랑 그리고 이 피즈라고 하는 이제 가스비를 다 먹었었는데, 이제 EIP 1559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일부 팁 정도만 이제 채굴자들한테 가고 베이스 피는 이제 소각되는 구조로 바뀐 게 작년 업데이트의 핵심이었고요.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더리움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제 확장성을 좀 개선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큰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지금 80년대 나온 90년대 나온 이제 도스 마냥 굉장히 느린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하자면 한 명의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느리고, 그리고 그 한 명은 이제 너무 업무에 이제 과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이제 이더리움 자체의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이더리움 2.0이고요. 이 샤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일을 이제 한 명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노드를 지금 이제 64개로 팀을 나눠가지고, 즉 한 명의 판사가 일하던 걸 이제 64명의 판사가 일하는 구조로 바꾸는 게 일단 샤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단순하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일단은 64명으로 팀을 나누는 건데 최대 1024명까지도 이제 팀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속도가 이제 64배에서 1024배까지 지금보다 빨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POW에서 POS로 즉 이제 채굴 방식에서 스테이킹 방식으로 이제 변환하려고 하는데, 이 채굴 방식보다 이제 스테이킹 방식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코인 얻는 속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POS 이 수익률이 연 4.5%에서 5%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2.0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한 10%에서 아무리 높아도 15% 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더리움이 생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자체가 되게 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잡한 일들을 하부 네트워크에 위임하는 방식이 레이어 2인데요. 우리나라 법원도 대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나눈 것처럼 상급심이랑 하급심으로 나눠서 좀 덜 중요한 계산들은, 그러니까 컨트랙트들은 이제 레이어 2로 보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로드맵은 이제 올해 6월에 이더리움 2.0으로 합병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더리움 1.0에 속해 있던 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2.0 코인만 쓰게끔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지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은 좀 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해서 락업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킹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도 단계적으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은 매도 압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NFT 시장으로 흡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희소성이 생기는 만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락업 물량이 풀려 나오면서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대로 이더리움 POS,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FT 시장으로 해서 흡수가 돼서 NFT의 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POW에서 POS로 가면서 채굴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OS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채굴을 하려면 이게 그래픽 카드가 꼭 있어야 되는데, POS는 32 이더리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억 원 정도 되죠, 지금 가격으로. 그래서 현재 이율은 4.5%인데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까봐야 알죠.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속도가 얼마큼 빨라질 거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합병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1000에서 4500 TPS가 나왔던 게 아주 뭐 찔끔 한 10% 정도 빨라지는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한 이제 20배에서 30배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빨라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좀 옛날부터 그냥 업데이트 되게 빨리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 한참 걸렸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이더리움 재단 매도 물량을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더리움이 이제 이 자기네 재단의 보유 물량을 팔아서 개발자들 월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자기네들 보유 물량 파는 그 시기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항상. 그래서 최고 지점, 즉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최고 지점 부근에서 보유량이 한 3에서 5% 정도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더리움 재단은 35만 이더리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날짜들을 보면은 이때 즉 2018년 1월 6일이면 이제 거의 고점 찍고 이제 크립토 겨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7만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매도 물량을 푼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도 굉장히 고점이었고, 2021년 3월 12일이나 5월 21일 같이 붓답이 오기 직전에도 딱 고점에서 그냥 되게 기가 막히게 잘 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11월 12일 때 2만 이더리움을 딱 기가 막히게 팔아서 이 매도 시점은 얘네가 제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이걸로 끝이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어지는 시간은 그냥 저기